찐친들 안녕. 정형외과 전문의 배승호입니다. 수험생들처럼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이 관절은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손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질환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첫 번째, 손목에 생기는 종양, 결절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걸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입니다. 이거는 되게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일단 손목에 생기는 결절종, 손목 주변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옵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는 종양. 손목 주변에 생기는 가장 흔한 종양이 결절종이라고 하는 종양이고요.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 손바닥이 저려요. 손바닥이 저리고 주로 손끝이 저려요. 계속 저리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린 강도가 심해지기도 하고. 세 번째,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이거는 말이 파열이잖아요. 다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짚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니면 뭐 최근에 꽝 하고 짚으면서 우리 손목 보시면 요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요거랑 그 옆에 잘 안 보이는 뼈가 하나 있어요. 요거 튀어나온 뼈는 약간 뾰족하게 생겼고 얘는 뭉툭해요. 넓대대한데 요 두 개를 잡아주는 일종의 허리로 치면 디스크 같은 애예요. 얘는 연골이지만 인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명명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파열됐다. 짚을 때 아파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약간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게 이제 서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면 푸시업 같은 젊은 남자들 푸시업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계속 불안불안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치료 방법은 혹시 각자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결절종부터 얘기해 볼게요. 결절종은 종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먼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음파나 MRI 같은 걸 찍어서 이게 이제 정말 결절종이 맞다라고 한다면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결절종은 인체에 무해한 종양이에요. 나는 여기 있지만 전혀 증상도 없고 그냥 보기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나는 괜찮아 하시면 그냥 사셔도 돼요. 결절종이 맞다면. 근데 나 이거 신경 쓰여. 그리고 아니면 좀 누르면 아픈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여기 주변 힘줄에 걸려서 뚜국뚜국해. 이러면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제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주사기로 빼낼 수 있어요. 이게 뭘 빼내? 하는데 종양을 빼내는 게 아니라 이 종양 안에 있는 젤리 같은 성분의 액체가 있어요. 이걸 빼내면 종양은 쭉 하고 가라앉습니다. 주사기로 빼낼 수가 있고 아니면 수술로 절개를 하고 종양을 적출하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장단이 있는데 주사기로 빼는 건 쉽죠? 마취도 안 해요. 국소 마취도 안 하고 한 번 따끔하면 쭉 하고 빨려 나오고 근데 요 단점 쉽게 뽑을 수 있지만 거의 재발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에 내용물만 뺀 거잖아요. 종양의 겉면은 그대로 두고 얘 안에 다시 내용물 차오릅니다. 젤리 같은 애들이 충전이 돼서 다시금 부풀어 올라요. 언제 재발하느냐? 몰라요. 한 2, 3일 있다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1년 있다 재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거하는 거 마취하고 째고 하니까 흉도 남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재발률이 한 20%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주사기를 빼내든지 이런 거 결정하시면 됩니다.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손바닥 아래쪽이에요. 요 안에 이제 주요한 힘줄들, 신경들이 쭉 들어가는 진짜 실제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터널 안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애가 눌리면서 저리는 거거든요. 치료는 일단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고요. 약 먹고 염증 가라앉혀보고 주사도 놔보고 해서 터널에서 이게 꽉 눌리는 걸 풀어주려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린 증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냥 살아보시라고 하는데 계속 저리다고 하면 수술을 해요. 터널 수술은 터널의 위에 덮개를 그냥 터트려요. 쭉 갈라서 터널 위를 이렇게 열어줘요. 이거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저린 거를 무시하고 뭐 이 정도 되겠지 하고 몇 년 버티다 보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사이즈가 줄어요. 나중에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환,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젊은 남자면 수술할 비율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활동력이 높고 운동을 좋아하고 힘쓸 일이 많다던가 이러면 수술할 가능성이 높고요. 연배도 많고 운동 별로 안 좋아한다. 힘쓸 일이 별로 없는 중년 여성이다. 이거 수술하지 않아요. 그냥 약으로 급한 통증 잡아주고 넘어가게 하고 손목 물리치료 정도 하고 주사 같은 거 치료해도 충분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뭐 수술을 하신다던가 손목을 되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뭐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통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직업병이에요. 저희 은사님 중에서 여기 수술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수부, 그러니까 손을 수술하던 의사인데 그 평생 하시고 손이 망가져서 그 은퇴 직전에 제자한테 수술 받으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은사님이 또 계십니다. 저도 가끔 아프고요.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질문 가끔 받기도 해요. 이거 예방하려면 어떡하냐고. 근데 손목 관절염이나 손가락 관절염은 예방하려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꼭 필요한 일은 해야겠죠. 이 닦고 세수하고 내 생업 이런 거는 해야겠지만 주말에 쉴 때 꽃꽂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 마늘을 막 엄청 다듬다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설거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는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좀 효과가 있거나 효과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이렇게 꽉 조여주면 뭔가 심적으로나 아니면 주관적인 느낌 자체가 좋아져요. 이렇게 좋아지고 효과가 있는데 손목이라고 해도 각기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목이 아프지만 통증의 원인이 엄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지.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안 움직이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목을 잡아주는 것보다 엄지를 잡아주는 게 치료에 훨씬 중요한데 엉뚱하게 손목 아대만 계속 하고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해도 계속 아프면 꼭 병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 제일 집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집에서 내가 손목이 아프다 제일 좋은 거 얼음찜질 하세요. 우리나라 얼음찜질 되게 과소평가예요. 미드 같은 거 보시면 얘네 아프면 얼음 찾아요. 얼음. 정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대부분의 통증에는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얼음찜질하고 뭐 약국에서 간단한 소염제 정도 사 먹어보고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하고 보호대도 차보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오세요. 너무 끌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